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양천구와 김포시는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이 도출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출됐고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에 윤곽이 드러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호 기자입니다. 양천구와 김포시는 지난해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의 노선으로 2호선 신정지선 종점인 까치산역에서 2.4km를 연장해 신월 사거리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해당 노선안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출됐습니다.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대광위에 해당 사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그게 반영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 단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집중할 계획입니다. 양천구는 지난해 시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대광이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고 이전 부지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정지선을 연장함에 있어서 노선대 수요 분석 플러스 신정 차량 기지 이적지에 대한 토지 이용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을 해서 비시 분석을 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좀 양호하게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양천구와 김포시가 기대하는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일단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비시 값은 참고 자료일 뿐 대광이 사업 반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대광이의 경제성 검토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선 사업 진행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포와 양천에서 그 적용한 수치를 그대로 대광에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시값을 내놓은 것보다는 대광이나 이쪽에서 그 경제 분석하는 게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대광이 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대광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면 다음 단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전에 양천구와 김포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어서 첫 삽을 뜨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부천시가 오랜 규제로 개발에 발목이 잡힌 대장안동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주요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은 오는 21일까지 가능하며 공람 기간 이후 일주일 이내인 이달 말까지 부천시 도시개발과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전 안동내는 이번 사업으로 단독주택 300여 세대, 공동주택 1,200세대 등 전체 1,500여 세대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6년 도시개발 사업을 조건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지만 이후에도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그동안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상반기 용도지역 관련 지침 개정을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지침 개정이 된다면 부천시는 이르면 오는 9월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대장 안동내 도시개발 사업은 부천 대장동 138의 5번지 일대 29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대장 신도시가 준공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사실 용도지역 상향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계속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침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여부가 다음 달 결론 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 사업 제안서와 관련해 사업 추진 구간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화 대상 구간은 인천역에서 온수역 사이 22.63km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3조 4천억 원이며 인천시와 경기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계역까지 14km입니다.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대전, 부산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올해 1분기인 오는 3월까지 대상 노선 구간을 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아동 중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이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35명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보호자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4명에 대해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대부분의 학생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측은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학생 소재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전 문제를 이유로 흉기를 이용해 가족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아침 7시 50분쯤 부천 원미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초등학생 자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이용해 가족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금전 문제로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주요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노종면 국회의원이 지난 3일 부평 256동, 북의 1동, 일신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첫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부평 114동 주민대상 의정보고회를 열고 공약 추진 현황과 국회 입법 활동 등 7개월간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캠프마켓 주차장 확충과 부평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등 부평 발전을 위한 주요 성과를 비롯해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입법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부평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부평 주민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라며 더 나은 부평을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이 미 트럼프 대통령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이유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북한과의 핵 문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이끌어달라는 목적이라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 협상으로 가는 길은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과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의 틀 속에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한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북한의 접촉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만간 진행될 러우 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이 잠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주한미군 2만 5천 명 규모 이상 주둔 등 5가지 사항이 보장되면 이는 향후 한국까지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이 오는 11일 저녁 7시 소사구청 소사홀에서 이건태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민주학교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우리 동네 민주학교 행사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가 진행돼 시민과 당원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해는 총 10차례의 강연이 계획돼 있으며 첫 번째 강의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이 다시 보는 대한민국 헌법을 주제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윤석열 탄핵 등에 대한 내용을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우리 동네 민주학교가 인문학적 소양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배움의 공간으로 평가받아 매우 기쁘다며 민주학교가 부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평구의회 안혜경 의장을 만나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제9대 부평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2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집행부와의 협력, 민생 중심의 조례 재개정, 그리고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심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 부평구의회는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는 지역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민원 해결에 적극 나아갈 것입니다. 먼저 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이어갈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굴포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평구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함께하는 공간이지만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부평 구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당 협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보다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평구 의회가 대립이 아닌 건설적 협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언제나 구민 여러분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부평 구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라며 부평구 의회는 여러분과 함께 부평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